TEP라는 거를 잠깐 소개했었죠. 산업번역 분야에 대해 프로세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위주로 소개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사 엘버트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추석이 있었고 30일은 국제 번역의 날이었죠. 지난 에피소드, 그러니까 취미생활 에피소드 말고 본업 에피소드에서는 번역 산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얘기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래 몸담고 있었고 저희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번역 분야에 대해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위주로 소개해보려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도 아니고 프리랜서가 이걸 알 필요가 있나 싶으시겠지만 프리랜서도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큰 흐름의 한 요소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모든 업체의 모든 업계의 관행을 속속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작업, 다시 말해 프로젝트는 최초 고객사가 벤더, 그러니까 언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거쳐서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하고 프리랜서가 한 번역을 벤더가 받아서 그걸 다시 고객한테 납품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 고객이 멀티랭귀지 벤더, 그러니까 다국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작업을 의뢰하면 MLV는 각 언어에 해당하는 싱글 랭귀지 벤더, 단일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작업을 의뢰해요. 그러면 SLV는 다시 프리랜서 번역가한테 작업을 의뢰하고 프리랜서 번역가가 작업을 다 하면 SLV로 번역된 텍스트를 납품하죠. 그러면 SLV는 자체적으로 번역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을 수정해서 MLV로 전달해요. 그러면 MLV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고 다시 최초 고객한테 번역과 수정이 끝난 파일을 전달하죠. 이게 산업번역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프로젝트의 흐름 내지는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몇 달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젝트를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사이클을 세분화하죠. 중간 납품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사이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사이클은 최초 고객이나 중간에 있는 벤더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최초 고객, 쉽게 말해서 원청이 보안에 엄청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 번역 담당자나 담당 부서가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 인하우스 번역가를 두고 번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예 텍스트가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바로 전에 취미생활 에피소드에서 TEP라는 거를 잠깐 소개했었죠. TEP라고 하는 거는 Translating, Editing, Proofreading, 다시 말해서 번역, 편집, 검수 과정의 약자인데 이것도 이런 큰 사이클의 일부분, 특히 각 언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SLV는 프리랜서한테 번역을 받아서 편집과 검수를 하고 MLV는 SLV에서 번역을 받아서 편집과 검수를 하죠.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TEP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TEP의 뒤에 테스팅이나 데스크탑 퍼블리싱 같이 뭐가 더 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T나 TE, TP 등과 같이 이 중에서 일부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T 없이, 다시 말해서 다른 벤더에서 한 번역을 받아서 E나 P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 벤더, 그러니까 다국어 서비스 제공업체나 단일어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멀티랭귀지 벤더, 다시 말해서 MLV도 본질적으로는 어딘가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언어에 SLV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고객이 MLV를 건너뛰고 바로 SLV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도 이런 케이스를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본인의 실력이 좋으면 최초 고객이나 MLV하고 바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유통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랜서가 실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간 벤더를 건너뛰고 직거래를 하면 그만큼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직거래하고 비슷하게 벤더를 아예 거치지 않는 루트가 생겼어요. 바로 재능 공유 플랫폼 내지는 재능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플랫폼으로는 크몽, 숨고, 사람인 기익 같은 데가 있고 외국 플랫폼으로는 업워크나 파이버 같은 데가 있죠. 이런 플랫폼은 언어 서비스 공급 업체가 관여하지 않는 만큼 캣툴로 된 작업이 아니라 문서를 그대로 받게 되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같이 캣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일 잘 쓰는 툴로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단점으로는 플랫폼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점하고 진상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가끔 보면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도 MLV하고 SLV를 다 거치고 프리랜서가 받을 때보다도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하고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도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번역 실력에 자신은 있는데 이력서에 쓸 경력이나 경험이 없다면 첫걸음으로 이런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경험을 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번역을 시작하기에 나쁜 선택도 있습니다. 본인의 번역 커리어는 물론이고 번역을 업으로 삼으려 하는 예비 번역가 분들이나 이미 번역을 업으로 삼고 있는 현직 번역사 분들한테까지 뜨끈뜨끈한 똥물을 끼얹는 선택이죠. 바로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서 내공 같은 거 받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한다고 공짜로 번역해주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번역이 공짜로도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의식을 심어놓는 더없이 나쁜 선택입니다. 자원봉사가 하고 싶으시면 봉사단체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봉사단체에 컨택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무상으로 번역 봉사를 해주시겠다고 하면 수많은 봉사단체가 쌍수 들고 환영해 줄 겁니다. 나중에 이력서에 한두 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산업번역계에서는 캣툴을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초 고객이 만든 문서 혹은 파일은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일반 문서입니다. 그런 일반 문서를 캣툴에서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드는 절차는 보통 최초 고객 측이나 벤더 측에서 진행해요. 그렇게 문서를 캣툴용 프로젝트로 만들면 그 프로젝트를 벤더가 받고 그 벤더에서는 그 분야의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프리랜서 번역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작업을 넘겨주죠. 캣툴이 뭔지, 왜 캣툴을 써야 하는지, 캣툴이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별도의 에피소드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대표적인 타이틀은 번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번역 자체보다 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캣툴입니다. 저하고 경력이 비슷한 분들 중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번역에 대해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언어나 번역에 대해서 문과 나오고 영어 영문학과 번역학에 집중하신 그런 분들하고 같은 수준의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번역만 알고 캣툴을 몰랐던 분을 바로 작업에 투입할 수 있게 캣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작업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툴을 활용하는 좀 더 고급 요령을 가르쳐드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주 많다고 자부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신입사원 툴 교육, 그러니까 트라도스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모교에서 캣툴이 뭔지 소개하고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강도 몇 번 했으니까요. 번역사니까 번역을 잘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툴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건 제가 이과 출신에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생긴 어드밴티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번역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도메인인 캣툴에 대한 얘기는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서 진득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산업번역 분야에 대해 특히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번역가, 프리랜서, 그리고 저희의 취미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